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올해 주요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소경제의 기반이 되는 충전소 설치 문제는 어제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지정해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6명에 그치면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인데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화려한 색을 가진 토성의 고리들이 불과 1억에서 1,000만 년 사이에 형성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성이 만들어진 45억 년 전보다 훨씬 늦게 형성된 건데 지난해 카시니오가 보낸 근접 탐사 정보를 분석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금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고 온화하겠지만 다시 수도권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중국 상해 부근에서 다가오는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고 서울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5도로 어제와 비슷해 비교적 온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은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는 데다 오후 늦게부터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오늘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은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올해 눈에 보이는 성과로 경제의 활력을 불러오겠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은 첫 현장 방문 주제로 수소 경제를 골랐습니다. 스스로 수소차 홍보 모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을 쏟고 있는데요. 수소 경제의 기반이 되는 충전소 설치 문제는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지정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파리 시내 수소차 충전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수출한 수소 전기차를 직접 타보고 충전소의 안전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다는 것에서 안전성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올해 첫 현장 방문이었던 어제 수소 경제 전략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파리에서의 경험을 예로 들며 수소차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소라고 하면 수소 폭탄을 연상하여 위험하게 여기는 분이 많은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파리 도심 한가운데 수소 충전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도 수소차 충전소 확대 방안을 점검하는 등 문 대통령은 데이터, 인공지능과 함께 3대 기반 경제의 한 축인 수소 경제 띄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차 부분은 내가 완전 홍보 모델. 수소 경제의 핵심 기반이 될 수소차 충전소 설치 문제는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해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수소차 충전소는 주변 시설과의 안전거리 확보나 토지 임대 제한 등의 규제로 도심 설치가 불가능했는데 기존 규제 적용을 미루고 서울 시내 5곳의 설치를 임시 허가할지 검토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전국 310곳의 수소차 충전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혁신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규제 거두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받아보는 모바일 고지서가 앞으로는 세금이나 공과금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활동의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정부가 신속하게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에 들어갔는데 첫날에만 20건 가까이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받아보는 모바일 고지서는 클릭 몇 번이면 확인할 수 있고 우편 배송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편리한 모바일 고지서가 앞으로는 세금이나 공과금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신기술을 이용한 상품과 서비스 출시에 걸림돌을 없애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는데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의 모바일 고지서 전송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신원 확인용 연계 정보로 일괄적으로 바꿔 제공하는 과정이 허용되면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편으로 오는 경우는 중간에 실제로 집에 우체통에 왔지만 뭐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 문자는 거의 대부분이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도달률 면에서 굉장히 그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버스 외부 광고에
LED 스크린을 이용한 이른바 디지털 사이니지를 허용해달라는 요청과 음식 배달에 자율주행 로봇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또 시중은행보다 빠르고 수수료도 최대 80% 저렴한 블록체인을 이용한 해외 송금과 폐차 견적을 온라인으로 받고 업체별로 비교할 수도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도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첫날 접수된 19건은 다음 달 안에 처리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앞으로 6달 동안은 수시로 안건을 심의 의결할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카카오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오늘 오후 2시부터 잠정 중단합니다. 카카오는 카풀에 대한 오해로 인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카풀 베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지난달 7일부터 카풀 시범 서비스를 운영해왔지만 택시업계가 카풀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 조건으로 서비스 철회를 요구하자 지난 15일 잠정 중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0명선이 무너지면서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6에서 0.97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출생아 수는 32만 5천 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꼴찌 수준입니다. 유난히 화려한 토성의 고리들이 45억 년 전 토성이 생길 때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늦은 1억에서 1천만 년 전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와 미국 등 국제 공동연구팀은 지난해 9월 토성 탐사선 카시니오의 최후 임무인 그랜드 피날레 탐사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카시니오가 6차례에 걸쳐 토성과 고리 사이를 통과하면서 지구로 보내오는 전파의 변화를 관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성의 정보와 고리의 질량, 나이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토성의 고리들이 1억에서 1천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는 고리의 질량이 지금보다 더 컸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팀은 그러나 이 토성 고리들이 어떻게 근래의 짧은 기간에 형성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는 고체 상태로 직접 배출되는 1차 미세먼지와 가스 상태로 배출돼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나오는 2차 미세먼지로 구분되는데요. 자동차와 화력발전, 석유화학 같은 각종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줄이면서 2차 미세먼지 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자동차에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 등은 대기오염은 물론 2차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보도블록과 방음벽 등 도로시설물에 흡착제를 적용해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등을 동시에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석유계 부산물인 피치를 활용해서 다공성 탄소 물질인 흡착제를 개발하고 미세먼지 입자 및 질소 화합물 및 황화합물을 흡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와 함께 화력발전과 석유화학 공장 등에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을 화학촉매로 활용해 오염되지 않은 질소와 수증기만을 배출하는 기술도 나왔습니다. 질소 산화물은 기관지염, 천식 등을 일으키며 산성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내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 가운데 70% 정도가 2차 미세먼지로 질소 산화물과 암모니아, 황산화물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새로운 개념의 화학촉매 기술로 앞으로 선박과 자동차, 발전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저장 탱크와 분사 장치 등이 필요 없어 간단하게 자동차 등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라든지 제철소라든지 이런 큰 대형 고정 배출원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촉매가 이제 중심에 들어 있고 거기에 이제 반응기를 해가지고 컨버터를 만든다라든지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갈수록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 어느덧 70년이 넘었습니다.
시간의 흐름만큼이나 남북이 사용하는 말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특히 일상 언어보다 전문 용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남북의 의학 용어는 얼마나 다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슬픔증과 밀차, 밤 오줌증, 북한에서 사용하는 의학 용어들인데요. 대략 짐작이 가시나요? 슬픔증은 우울증을, 밀차는 휠체어를, 밤 오줌증은 야뇨증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단어가 있는가 하면 도무지 알아채기 힘든 용어들도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 중독, 고려약 또는 동약, 홍문이라는 단어들인데요. 아이스 중독은 마약 중독을, 고려약 또는 동약이라고 불리는 이 말은 한약을, 홍문은 학문을 뜻한다고 합니다. 같은 용어라고 해도 서로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응급처치를 1차 치료라고 합니다. 남한에서 1, 2,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된 의료체계상 동네 병원에 해당하는 1차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의학 용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남과 북. 어느새 많이 달라져 버린 남북 의학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 남북 의학 용어 사전 편찬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말은 곧 정신이라고 하죠. 통일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이 사업이 수많은 산을 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서울시가 오는 6월 마포구 상암동 DMC 일대에 세계 최초의 5G 융합 자율주행 시험장을 조성합니다. 시험장에는 자율주행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통제, 평가할 수 있는 CCTV 관제 플랫폼이 구축되고 실증에 필요한 모든 장비 등이 설치됩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 관제센터를 설치해 경찰과 함께 정기적으로 도로를 통제하는 등 관련 업체들이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르면 6월부터 5G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거나 지원하는 공공 데이터 활용 통합 지원센터가 대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는 지난 16일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 공공 데이터 창업 지원 종합 공간인 오픈스퀘어 D 대전을 열었습니다. 서울, 부산, 강원에 이어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표방하는 대전광역시에 네 번째로 설치된 공공데이터 활용통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경북 포항에서 수중 건설 로봇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협약식을 열고 본격적인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이전한 수중 로봇 기술은 모두 3종으로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외국 장비 임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2030년에는 세계 무인 수중 로봇 시장에서 국산 점유율을 5%까지 끌어올려 연간 1,25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개발한 세종 기술은 수심 500m 해저에서 안반 파쇄, 수중 촬영, 자동화 항법 기술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자연수 중에서 일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소수라고 하는데요. 2, 3, 5, 7, 11 등등 규칙성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소수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창조주의 암호나 설계도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어려운 소수의 규칙적인 패턴을 찾아낸 한 천재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실사이언스투데이 궁금한 했을 시간에는 수학계 최대 난제로 남아있는 리만 가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